필라테스를 시작하기 전에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필라테스는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거나 정도라면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운동보다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필라테스 시작해보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궁금한 게 많으셨죠? 오늘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궁금했던 필라테스 관련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와 함께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랑 건강 진행자 강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강지원입니다. 요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평소에 관심은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필라테스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 교정부터 통증, 다이어트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로 풀어보겠습니다. 강사님, 흔히 필라테스는 유연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몸이 많이 뻣뻣한 사람도 필라테스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몸이 뻣뻣한 분들이 필라테스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라테스는 유연한 사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이거든요. 뻣뻣하다는 건 단순히 스트레칭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통은 호흡이 얕거나 관절 움직임이 막혀 있거나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필라테스는 호흡과 체간의 안정성을 잡아주면서 올바른 움직임을 다시 배우기 때문에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도 처음 시작하기 오히려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몸이 유연하신가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 유연한 편은 아니었어요. 무용을 오래 했지만 오히려 반복되는 사용 패턴 때문에 특정 부위는 과하게 긴장되고 어떤 부위는 잘 쓰게 되면서 몸의 균형이 깨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연함보다 먼저 개개인에 맞는 정렬과 호흡을 회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테스는 유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운동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필라테스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요가와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필라테스와 요가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필라테스와 요가는 둘 다 좋은 운동이지만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요가는 전통적으로 호흡과 명상 그리고 몸의 이완과 유연성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고 필라테스는 조금 더 내 몸의 연결을 통해 움직임의 기능을 조금 더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필라테스는 예쁜 자세를 만든 운동이라기보다 몸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패턴을 다시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필라테스는 몸의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잡아주면서 중심의 안정성과 호흡을 기반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필라테스는 동작을 할 때 단순히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지면에 딛고 있는 발에서부터 아래까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움직임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필라테스를 단순한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더 편안하고 조화롭게 쓰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남성분들도 필라테스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괜찮고요. 사실은 필라테스는 여성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첫 시작은 조세 필라테스라는 남성분이 만든 운동이에요. 저는 오히려 남성분들한테 더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근력이 있는 대신 유연성과 관절 가동성 그리고 몸의 균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등 어깨가 말려 있거나 허리가 꺾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필라테스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헬스, 골프, 테니스처럼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부상 예방 측면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실제로 남성 회원님들 중에 허리 때문에 시작했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라거나 골프 비거리가 늘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에게 필라테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나 무조건 시작해도 되는 운동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필라테스를 시작하기 전에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필라테스는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특히 팔, 다리 저림, 그리고 감각 이상, 힘 빠짐 같은 신경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운동보다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또 수술 직후나 사고 이후처럼 몸에 염증이나 급성 통증이 남아있는 시기에는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양 때문에 거북목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필라테스를 하면 이런 거북목 자세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북목은 단순히 목이 앞으로 나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북목은 보통 가슴과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목이 앞으로 빠진 걸 몸이 균형을 잡으려고 생기는 전신 보상 패턴입니다. 그래서 목만 스트레칭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고요. 저는 보통 호흡 패턴과 흉추 움직임, 견갑 안정성,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는 거북목 패턴을 단순히 목을 펴는 운동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등과 어깨가 열리고 목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골격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자세 유지근들의 활성화를 시키며 몸의 기반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목과 등에 몰려있던 긴장이 풀리게 되고 목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컨디션이 됩니다. 그래서 거북목 개선에는 필라테스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네, 평소에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자세가 자꾸 구부정해지는 분들 많잖아요. 필라테스가 이런 자세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개선됩니다. 저는 이게 필라테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꾸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자세가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버티는 근육이나 정렬이 무너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은 편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억지로 펴려고 하면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금방 다시 무너져요. 필라테스는 몸이 자연스럽게 바른 정렬을 찾도록 도와주는 운동이에요. 결국 꾸준히 하다 보면 자세를 억지로 잡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편안한 정렬을 기억하게 되고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가 유지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전문가와 함께 평소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필라테스 관련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필라테스를 시작할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단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플한 건강 진행자 강순지 그리고 필라테스 전문가 강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작은 습관